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똑같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누구는 간이 좋아지고 누구는 별 효과가 없을까? 그 해답이 놀랍게도 우리 유전자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유전적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똑같은 간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별탈 없이 지내세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병이 순식간에 악화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질병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이고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건지 말이죠. 이름이 좀 길고 어려운데요.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간 질환, 줄여서 MASLD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지방만 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간이 딱딱하게 굳는 흉터, 그러니까 섬유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A 환자처럼 수십 년을 그냥저냥 괜찮게 지내는 분이 있는 반면에 B 환자처럼 병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간경병까지 가는 분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이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또 의사들에게는 정말 큰 숙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했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그 해답을 바로 우리 몸속 유전자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유력한 용의자, 특정 유전자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입니다. 한 획기적인 연구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간질환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밝혀내요. 그리고 그 발견 이후로 정말 수백 편의 연구가 쏟아지면서 이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졌죠. 그야말로 학계의 스타 유전자가 된 겁니다. 그 유전자의 이름이 바로 PNPL3인데요. 이 녀석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지방간 질환의 모든 스펙트럼에 걸쳐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공통 유전적 요인. 그냥 강력한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PNPLA가 주범이라는 건 알게 됐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 용의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연구 규모부터가 상당한데요. 무려 6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연구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구가 폭넓고 깊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연구가 왜 그렇게 획기적이다라고 평가받는지 그 비밀은 바로 연구 방법에 있습니다. 그냥 한 번 검사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2번이나 간 조직을 직접 떼어내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간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죠. 이야, 이 정도면 정말 간 질환 연구의 끝판왕, 표준 기준이라고 할 만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대단한 연구가 밝혀낸 가장 놀랍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발견, 바로 체중 감량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발견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PNPLA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간에 흉터가 생기는 속도, 즉 섬유화가 더 빨리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 연구들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요. 역시나 싶었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놀라운 발견은 병이 나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반대로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반전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가 없는 사람들은 살을 빼면 간 상태가 확 좋아졌어요. 그런데 PNPLA3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힘들게 살을 뺐는데도 간이 좋아지는 효과가 훨씬 적었던 겁니다. 회복 속도가 확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체중 감량의 역설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회복 둔화 효과는 특정 그룹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바로 어린이, 여성,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유전자라도 누구에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상황을 차에 비유하면 정말 딱 맞아요. 이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간질환이라는 자동차에 엑셀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브레이크,
즉, 체중 감량을 밟아도 엑셀이 계속 눌려 있으니 차가 잘 멈추지 않는 거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발견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치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위험도를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상담을 하는 거죠. 고객님은 이 유전자가 있으니 체중 감량만으로는 효과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료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그 문제의 PNPLA3 단백질을 직접 타겟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유전학은 더 이상 그냥 책 속에만 있는 학문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실제 병원에서 환자의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치료법을 쓸지 결정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 건강의 미래는 이미 우리 DNA 안에 그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의 의학은 바로 그 DNA 지도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